예, 이제는 우리 멀티베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니베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을 계속 다뤄봤죠. 그래서 이제 2개 이상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상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샘플로는 마찬가지 크레딧 스코어 데이터셋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의 랜덤 베리어블을 알아본다고 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는 일입니다. 이 스캐터 플롯을 뭐 오른쪽과 같이 그려보았죠. 그려보니까 어떻습니까?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보이죠? 막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은 사람들도 코릴레이션 이런 말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를 안 해서 그렇지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보인다 뭐 이런 건 보이고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좀 아웃라이어도 보이고 약간 디비에이트 하는 경우도 보이고 여기 처음에 요렇게 커졌다 요렇게 줄어들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요렇게 줄어들고 해서 이쪽 영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보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다양한 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는 게 이제 다양한 차원에서 해보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나오는 그 차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의 개수 n 곱하기 n-1개만큼의 x, y 조합이 있으니까 그 조합들을 다 만들려고 하면 쉽지 않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하면은 숫자로 이걸 표현합니다. 이런 관계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measuring 한다 하죠. measure the relation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제 measurement를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코릴레이션 계산해 봅시다. 엑셀에서 코릴레이션 만들어 주니까 뭐 심지어는 리그레션 해봅시다. 뭐 이런 말들도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엄밀하게 기초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라고 하는 건 아주 베이식이 아니라 펀더멘탈이잖아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서 하는 것이니 첫 번째로는 이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유니베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만 다뤄왔습니다. 유니베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뭐 x 하나의 디멘전이 있고 거기에 벨-쉐이프드 롱 투-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축을 하나 더 얻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보고 x1이라 하였다, x2라 하였다.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입체적인 형태로서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체적인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게 되면 그다음 유니베리에이트이 아니라 뭐다? 멀티베리에이트 노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펀더멘탈을 가지고서 이런 멀티베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멀티베리에이트 노말을 혹은 그런 멀티베리에이트 디스트리뷰션을 감안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스캐터 플롯 자체를 그리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하죠. 프로그래밍 차원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데이터셋 불러들이는 그런 영역이고 가장 간단한 것은 PLT 스캐터라고 해가지고 12, 13 이렇게 12번째 축과 13번째 축 여기 12번째, 13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X 레이블, Y 레이블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레이블에 대한 표기를 다음과 같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PLT 스캐터 해가지고 X축, Y축 지정해가지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다가 스타일링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 PLT.스캐터만 하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PLT.show를 불러줘야지 이제 이게 자체가 비주얼라이즈 될 것입니다. 예,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우리 정의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이전에 이미 유니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은 정의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죠? 다음과 같이 유니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을 정의를 했었죠. 이렇게 정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마로 정의가 됐었고 스몰 뮤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은 다음과 같이 이게 멀티베리에이트입니다. 멀티베리에이트 케이스고 이 멀티베리에이트 케이스는 뮤와 라지 시그마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오며 가며 이런 수식 보신 분들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세세히 뜯어보면 어려운 소식입니다. 세세히 뜯어보면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표현은 사실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표현일 겁니다. 왜 그러냐? 가만 보면 large sigma, 즉 매트릭스에 다음과 같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매트릭스의 루트를 한다는, 그래서 1분의 2승이라고 하는 것을 0.5승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실 세세히 뜯어보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또 아주 선형대수를 펀더멘탈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arge 시그마의 인버스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large 시그마의 인버스, 매트릭스 인버스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매트릭스 인버스 계산 해본 적 있지 않죠? 예, 있지요? 2x2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 한 번씩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게 2x2가 아니라 더 그로잉 하는 경우에서는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세히 뜯어보면. 다음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MLE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겠죠. MLE 솔루션은 뭘 하려고 할까요? MLE 솔루션은 우리 MLE는 앞에서 파라미터 인퍼런스 할 때 배웠죠?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그래서 이 likelihood를 maximize 할 수 있도록 하는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요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때 하나 반대된다기보다는 뭐 이거와 이제 얼터너티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대응으로는 메소드 오브 모멘트 배웠죠? 기억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소드 오브 모멘트는 지금은 하지 않을 거고 MLE를 할 겁니다. 그래서 MLE 같은 경우에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도 맥시마이즈 해도 동일한 지점에서 맥시멈 에스티메이터가 나오니까, 왜냐하면 로그는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 하는 펑션이죠.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넣어줍니다. 왜일까요?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이런 익스포넨셜 패밀리에 익스포넨셜을 로그가 없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로그를 씌워주면은 요 앞에 있는 영역들 있는데, 여기는 D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 D라고 하는 건 디멘전입니다. 요 D라고 하는 것은 디멘전이 되겠다. 프랍 디스트리뷰션의 디멘전이 되겠다. 그렇죠. 예전에는 몇 디멘전이었죠? 예전에 1디멘전이었죠. 유니베리의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루트 2파이, 루트 속에 2파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었던 것이죠. 뭐 좋습니다. 해서 요거 자체는 컨스턴트가 돼버리죠. 컨스턴트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시그마 시그마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뭐 로그 시그마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다.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은 사라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되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엘리먼트 와이즈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엘리먼트 와이즈로 만드냐면, 요 앞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내려오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요게 다 vectorized and matrix wise multiplication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꿔주겠습니다. 요렇게 바꿔주면 이건 무엇이 됩니까? 여러 개의 x에 대한 관측이 되는 것이죠. 요 x가 multiple x observation 션이 다음과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multiple x observation이 되면 x1에서부터 x large n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요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것을 사실은 이 이후에는 제가 상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요것을 트레이스 트릭이라는 걸 써가지고 다음과 같이 트레이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행렬의 트레이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행렬의 트레이스로 다음과 같이 proportional to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인버스가 또 밖으로 나와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이제 서메이션이 앞으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하나 나오죠? 어떤 특징적인 게 나옵니까? 여기서 요 부분. 이 부분이 어떤 겁니까? 민에서 빼고 또 민에서 빼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민에서 빼준 요 부분이 베리언스와 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아마 쉽진 않으실 텐데 요거 자체는 사실은 이 범위를 조금 넘어섭니다. 좀 넘어섭니다. 트레이스 트릭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우리의 수학 범위를 좀 넘어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을 상세히 뜯어보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뮤 입장에서 미분합니다. 요거는 이제 MLE 솔루션을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respect with respect to mu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요 밑은 with respect to 뭐에 대한 large sigma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밑에 mu에 대한 부분의 옵티마이제이션을 보면 로그 라이클리후드니까 모노토니컬리 인크리징 하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퀄 제로로 두면 극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요게 옵티마이즈 되어 있을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맥시멈 포인트가 이제 나온다는 것이고, 그러면 요것을 이제 위에 있는 값으로 미분해 봅시다. with respect to mu에 대한 미분이었죠. 그럼 mu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하면은 위에 있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분해 보면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시그마는 날아가 버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mu랑 상관없으니까. 뒤쪽은 근데 상관이 있다, 그죠? 뒤쪽은 상관이 있고 남아 있어 가지고 요것은 mu가 어디 있죠? mu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두 군데 있다, 그죠? 네, 두 군데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앞에 내고,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을 앞에 내고, 그 다음에 또 이 두 개가 요거 두 개가 사실은 스퀘어드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미분하면 앞으로 2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mu 앞에는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 시그마는 그냥 이제 이건 상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곱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부분 곱했던 이제 스퀘어도 되어 있었던 부분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거 전형적으로 어떻게 하는 상황입니까? f g x에 대해서 dx 하는 상황이 되죠. 요건 어떻게 하면 되죠? f 프라임 g x g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f'x를 하는 부분이 어떤 거였죠? 여기서 요 두 개가 스퀘어드 되어 있어가지고 스퀘어드가 밑으로 내려오는 요것에 의해서 미분이 되는 것이었고, g'x가 뭐였죠? g'x가 속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요거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되겠다. 해서 이퀄 제로로 두게 됩니다. 요거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 다음에 2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시그마 인버스가 있다, 그죠? 시그마 인버스가 있는데, 이거 사실상은, 양쪽으로 멀티플리케이션 하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시그마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양쪽 시그마 멀티플리케이션 해서 없애버린다. 요거 없어지고 아이덴티티가 돼버리고 요 뒤는 0에 딱 곱한 거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럼 마지막 남은 건 요게 돼버립니다. 그죠? 이게 돼버리고, 그러면 그거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u 헤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시그마 밖으로 나오면 nmu 헤드가 되니까 한쪽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옆으로 옮겨가지고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평균 계산하는 식과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은데 예전과 달라졌던 점은 이제부터는 x도 스칼라 값이 아니라 이것도 벡터라이즈 되고 벡터고, mu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벡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그마에 대해서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시그마에 대해서 또 이제 미분을 해보자.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시그마 인버스로 미분을 하자.
뭐 시그마 인버스를 정하고 나면 시그마 인버스를 또 인버스한 시그마로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시그마 인버스로 미분을 해보자. 현재 나와 있는 텀 모양이 시그마 인버스였죠. 미분을 해보면 요 밑에까지만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뭐가 돼버립니까? 요거 미분하면 요거 그냥 튀어나오게 됩니다. 요 그냥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오게 되고 요 뒤에 있는 부분, 요 앞에 있는 부분, 요 앞에 있는 부분도 사실은 요거 미분하는 것이 사실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미분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트레이스 트리에서 얘기하는 뭐 요런 식의 매트릭스 미분꼴이 됩니다. 이렇게 매트릭스 미분꼴이 되고 그다음 요 뒤에 있는 것도 요렇게 매트릭스 미분꼴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연산한 것인데. 요것들을 매트릭스 미분을 하고 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뭐 사실은 다음 같은 모양이 되고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두고 계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조금 더 계산하시고 싶으신 분은 요게 힌트가 될 거예요. 트레이스 트릭이라는 것과 매트릭스 미분이라는 것과 매트릭스 미분을 로그인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 트레이스 사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나중에 적용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다음과 같이 estimated covariance matrix는 다음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해서 개별 디멘전에서 xn 빼기 뮤 헤드, 그 다음에 xn 빼기 뮤 헤드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곱하게 뭐 x 요게 벡토라이즈 되어 있겠죠. x와 뮤는 벡터니까 벡토라이즈 되어 있고 벡토라이즈 트랜스포즈 되어 있는 요런 상태여 가지고 여기 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